네. 안녕하세요. 네. 예. 덥죠, 요즘에. 예.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아침에 덥고 그래서, 좀 생활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이 치유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좀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제목은, 우리가 길을 쓰고 걸어야 하는 이유예요. 예. 정말, 길을 쓰고 좀 걸어야 됩니다. 제가 걷는 거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걷는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걸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또 오늘도 아침에, 오늘 몇 보 걸었어요? 어저께 몇 보 걸었어요? 이런 말씀 저한테 들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성을 올린다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제가 3가지라고 항상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처음에 입원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한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해야 되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건 적게 해야 되고, 건강한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한 세포가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사느냐 하면, 첫 번째가 산소예요. 그죠? 세포는 산소를 받아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그 에너지 생성이 돼야 기운을 쓰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와 영양소를 무엇으로 받는가? 혈액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건강한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건강한 혈액을 통해서 우리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혈액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걷는 거예요. 우리 걷는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겠어요? 예. 산소가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또 호흡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걷는 것은 특별하게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걷지 않고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암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처음에 안 좋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시고 밝아지시고 이런 분들은요, 그와 동시에 걷는 걸음도 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지 않는다고 하는데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웃음 치료할 때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냥 억지로 웃다 보면은 같이 웃겨요. 웃기고 웃음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 기운이 없는데 당장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해서 기운이 없는데 왜 자꾸 걸으라고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걸어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허리 골절이 돼가지고 이 시멘트 시술을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분명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걸으시는 거예요. 왜? 걸어야 좋아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 물론 무리하시진 않지만. 그래서 걷지 않고 암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예요. 반드시 이것을 뇌리에 탁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좀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암을 치유하고 내 건강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기운이 있어야 걷지. 그죠? 아니, 힘이 있어야 걷지, 힘도 없는데 맨날 걸으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못 걷는 게 아니고, 안 걸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만 좀 바꿔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전 호흡이나 이런 거 같이 배워서 좀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걷는 거는 원래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인의 사망률 1등, 2등, 3등 혹시 아세요? 예.
사망률 1등이 지금은 이제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암, 중풍, 심장마비.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한국 사인 세 가지.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 또는 자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암이라고 하는 병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질환이긴 한데요. 그 암 진단 받는 분들이 평생 통틀어서 전체 인구의 한 50%.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돌아다녀도 그 중에 반 정도는 누구든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나는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30%에 드는 게 더 쉬워요? 70%에 드는 게 더 쉬워요? 70%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저희가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이 메타볼릭,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는 병은 팔자에 박힌 병, 조상한테 물려받은 병. 그래서 주변에 암 환자라면 주변에 뭐 암 환자 계세요? 묻잖아요. 그걸 왜 묻냐고 그거를.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유방암이 됐던 신장암이 됐던 그건 자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굳이 관계가 있다면 습관을 물려받은 거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또는 뭐 무거운 집안 분위기, 스트레스 받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순수하게 유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가 나한테로 와서 난 정말 관리 잘하고 살았는데 재수없게 운이 없게 병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생까지 들먹여.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 바로 대사질환이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대사질환의 원인은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면 생활습관병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많죠. 우리가 이제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대사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습관과 환경이 잘못돼서 오는 질환이에요. 그 이외에 비만, 그죠? 그리고 암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걸 치료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많이 이야기해요? 운동, 음식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똑같은 기류이기 때문에 암도 역시 운동, 음식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뀌면 70% 쪽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내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이런 걸 바꾸지를 않고 그냥 약에만 의존을 하게 하면 30%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책을 쓴 게 있잖아요. 의사를 믿지 마라. 물론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예, 저는 그 책을 쓰고 나서 수많은 의사들한테 항의 전화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통화 전화가 안 왔어. 왜 그럴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책의 책머리에 머리글만 읽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책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도 동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해주는 처방이나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병의 원인이었던 너 자신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같이 해야만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같이 양날개와 같이 움직였을 때 올바르게 날 수 있고 건강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약이 없어도 내 좋은 생활 습관과 환경만으로도 나 스스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과 환경이 나를 망쳤을까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상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온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인구의 반이 암에 걸리고 또 인구의 30%가 암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암은 그 생활습관병인데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쓰고 이야기했죠. 그 생활습관병은 걸을수록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암 또한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야만 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나 많이 걸어서 문제인데 나는 왜 암이 왔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취미는 등산이고 걷는 건데 왜 암이 왔을까? 이런 분들은 다른 습관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안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거나 음식을 폭식, 과식한다거나 또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거나 또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또 점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거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몸 안에 독소가 남아있는 것을 제대로 잘 해독을 시키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올 수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은 뭐냐?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답지 못한 생활을 했을 때 동자가 뭐예요? 움직일 동자 아니에요? 정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죠. 그렇게 안 됐을 때 몸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사망 이런 이야기 저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이건 그냥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암으로 그 사망하는 비율이 인간하고 야생동물하고 물고기, 애완동물이 틀려요. 우선 인간은 제가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몇 프로에 들 사람들이에요? 70%에 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긴 제외하고 열심히 운동 안 하고 건강성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약에만 의존해가지고 30%에 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30%예요. 그 야생동물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야생동물.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탁 맞추신 분들은 제가 이거 구해드릴게요. 20%. 있긴 있어요. 없으면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10%. 몇 프로? 5%. 근데 10%.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내가 볼 때 그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동물들이 있나? 얘들도 어쨌든 1%에서 2%는 암으로 사망을 해. 야생동물들은. 그럼 물고기는 얼마나 사망할까요? 암으로. 물고기는. 점점 답이 근접해지는데 물고기는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때도 조금씩 이렇게 음식이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물고기들은요, 평생을 가만히 있으면 잡혀먹기 때문에, 멸치나 정어리 이런 것들은 어때요? 평생 돌아다니지 않나요? 얘네들은 사망률이 0.1%라는 거예요. 나 누가 이런 연구를 했는가 몰라. 근데 저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애완동물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야생동물 차이 아시겠죠? 애완동물은 야생보다는 조금 운동량이 부족할 테고, 그리고 이제 주인, 좀 성질 못된 주인이면 조금 좀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0%? 근데 애완동물도 30%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얘들은 사료를 먹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료가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식품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뭐 라면이나 햄버거나 이렇게 가공식품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다 증명되지 않아요? 지금 강아지 집에서 키울 때 우리가 먹는 밥 이렇게 해주는 자연식품을 해주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대부분 다 제품으로 먹이죠? 제품 먹이죠? 안 먹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아지들 특성이 원래 밖에 나가 땅을 파야 되거든요. 땅도 파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집에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그 습성과 관련되지 않게 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그 애완동물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0%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암의 원인을 이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암의 원인을 알아보게 했는데 보통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화병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병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분노. 그러니까 막 너무 분해가지고 난 이게 원수를 갖고야 말 거야 하는 분노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빌려갔는데 한 달만 쓰고 주겠대.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너 이자도 안 받고 한 달만 빌려준다고 했는데 돈 어떻게 좀 지금 불러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해. 나 깜빡 잊어먹었네. 내가 이번에는 줄 때 이자까지 포함해 줄게. 너무 고마웠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정말 친구가 너무하네. 너 친구 맞니? 이렇게. 치사하게 돈 얼마 가지고 말이야. 뭐 여기서 이자 이야기를 해? 너 친구 맞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럼 어때요? 막 분노가 불고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노로 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그러니까 매사에 근심 걱정. 그러니까 이제 좀 틀려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하는 분들은 가라앉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스트레스. 분노는 뭐예요? 끌어오르는 스트레스예요. 좀 틀리죠. 이게 이제 체질 따라서 환경 따라서 좀 틀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둘 다 화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요, 몸 안에서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코티솔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화날 때 코티솔 호르몬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신 피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게 혈중 코티솔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 코티솔이 이 간을 자극을 해요. 간을 자극을 하면 간은 이 혈당을 간에 저장을 해요. 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가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막 자극을 해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을 막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짜증나고 열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가지고 세포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니까. 그 와중에 이 혈관에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혈관이 망가지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암의 씨앗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그래서 이제 분노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분노. 그래서 이제 분노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걷잖아요. 예. 근데 걸으면 분노하는 환경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니면 마음 공부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걷는 거예요. 일단 걸으면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당을 빨리 소모할 수 있어요. 그죠? 빨리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할 수 있고요. 또 걸으면 천천히 기분 좋게 걸으면은 이제 엔돌핀, 또 이제 햇볕이 이렇게 기분 좋다 하면 세로토닌, 또 조금 빨리 걸어서 땀이 좀 날 정도가 되고 상쾌하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되면은 도파민,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나 걸으면.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행복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항암 작용을 하는 항암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걷는 것은 일거양득인 거예요.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또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나오는 혈당을 낮춰서 내 혈관을 보호할 수 있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도저히 안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죠? 그리고 또 근심 걱정,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우울증으로. 근데 이 우울증 약을 많이 처방해서 먹는데 이 우울증 약이 어떤 종류 약이냐면요. 이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분비가 돼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이 분비가 억제가 되고 안 되면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됐다가 흡수가 돼요. 근데 이 흡수되는 그 기전을 막는 게 항우울제예요. 그러니까 분비되는 양이 적으니까 나오는 양도 적은데 다시 흡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흡수가 되지 않게 그걸 차단하는 약이 항우울제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이 잘 듣다가
나중에는 점점 고갈돼. 그래서 나중엔 한 알 먹던 게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나중엔 난리가 나니.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걷는 거예요. 걸으면 세로토닌도 증가하고, 그죠? 건강성이 좋아지면서 또 몸을 움직이면요. 한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일즉체란 말이 있어요. 이 기일즉체가 무슨 말이냐면 기가 안일해지면 체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체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막혔던 기운이 뚫리면서 돌아가요. 돌아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러한 근심 걱정, 우울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증상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면 걸어라 이거예요. 걸어라. 걸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우울하면 항우울제 먹는다. 이게 제일 바보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래서 뇌의 혈류 자체가 합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약이 필요해요. 제가 무조건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간 내가 이 약을 끊고 나 스스로 이겨내리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걷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아시고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걷는 게 이렇게 이 우울증이나 화병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암의 원인 중에서 두 번째 면역력 저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걷는 거는요, 면역력 자체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돼요. 제가 이렇게 웃음 치료할 때 왜 아무 이유 없이 한두 시간만 열심히 웃어도 NK 활성도가 최대 5배 이상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걷는 거에 대한 연구도 이 걷는 자체가 NK 활성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죠. 걸으면서 쉬쉬쉬 웃으면서. 나를 풀고, 걸으면, 걸어서 NK 활성도가 2배 오르다면 2 곱하기 5니까 한 10배쯤 오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NK 세포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왜 중요하냐면, 한 1억 개 정도, 10억 개 정도, 1억 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모여야 한 1cm 정도의 작은 암세포 덩어리를 검사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하는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암줄기세포나 순환하는 암세포,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루에도 몇백 개에서 몇만 개씩 만들어지다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기는 것이지, 여차하면 언제라도 얘들이 모여서 뭐 1억 개, 10억 개쯤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궁극적인 세력이 바로 NK세포예요. 살상세포. 그래서 이 기능이 올라가려면 웃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아침에 저랑 이렇게 회진할 때 저를 보고 활짝 웃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진다니까. 진짜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웃는 자체가 내 몸에 지금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NK세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많이 걸으면 또 안 돼. 자, 그래서 만보를 이야기하는 게, 만보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한 70%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들어오면 한 30%의 힘은 남아있어야 돼. 근데 들어와서 그냥 퍼져버릴 정도로 100% 쓰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몸에 면역 물질인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근데 이 젖산이 대표적인 암이 좋아하는 먹이가 돼요. 피로 물질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인을 이야기할 때 과로도 병의 원인이라는 거는 이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젖산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이 암세포의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로를 피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음 이야기는 이거예요.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유발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이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걸어도 10,000보 걸을 수 있거든요.